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또 선거 이슈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한반도 정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그제 열렸고, 또 최근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정도로 굴곡과 반전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가 관심에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안위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적극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무려 70.9%였습니다. 꽤 높죠? 실제 조사 결과대로 투표율이 높을까 싶지만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4년 전에 선거안위가 같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1%포인트 오차로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외로 이번 선거도 관심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연속 매일 밤 10시 KBS가 인천, 경기, 서울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초청해서 검증하는 TV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 인천입니다. 인천시장 후보 4분 모셨습니다. 네, 앞으로 120분 동안 토론을 펼쳐줄 4분의 후보 만나보시죠. 네, 여기 앉아 계신 후보의 좌석과 또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서 미리 결정됐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로건과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 시작해 볼까요? 후보들에게 각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남춘입니다. 촛불을 밝혔던 위대한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정하고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렸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천 차례입니다. 인천의 적폐를 걷어내고 시민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든든한 저 박남춘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의 김응호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을 계약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도 인천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 확 바뀐 인천, 5번 정의당 김응호입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일 잘하는 시장 기호 2번 유정복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해왔습니다. 부채의 위기에 인천을 살려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됐던 현안들도 풀었습니다. 이제 시민행복 제1의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흠집만 내다가 거짓말까지 한 후보가 무임승차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문병호 후보입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먹고 살기가 팍팍하시죠? 지난 시간 우리 인천 시민들은 기호 1번, 기호 2번 시장을 뽑아서 인천 시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인천을 바꿔야 됩니다. 인천을 교체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운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기호 3번 문병호가 적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후보의 당찬 후보의 말씀 들었습니다. 좀 긴장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 순서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통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공약 발표와 검증 토론 순서, 뒤이어서 시민의 질문, 또 키워드로 후보 알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열띤 시간이 될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각 코너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발언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을 때는 시간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 중에 딱 한 번 쓸 수 있고요. 1분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찬스 편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인데요. 잘 듣고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 중에는 인천 토박이도 계시고 인천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인천시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인천을 지역구로 의원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들 인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텐데요. 2018년 현재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 랜드마크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이게 공통질문 첫 번째입니다.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첫 번째는 박남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과 그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있는 우리 인천 신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도 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도 많은 그늘이 또 드리워져 있습니다. 제가 신도시에 가서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져보았습니다. 그러한 화려함 뒷속에 또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20분 이상 걸려서 또한 아이를 자동차에 태워서 가야 한다 하는 이런 그늘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개발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도에 있는 우리 인천 신항이 드디어 300만 TU를 돌파해서 세계 30위권 항만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항만은 인천 경제에서 3분의 1 이상의 GRDP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항만의 활성화가 우리 인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남춘 후보께서는 랜드마크로 인천 신항을 꼽으셨는데요. 자, 다음은 김웅호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해 주시죠. 저는 인천의 랜드마크로 서해평화, 평화수도 인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4선언과 마찬가지로 인천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 수역이 논의되었습니다. 서해평화는 서해 어민들, 인천 시민들의 권리이자 상징입니다.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는 평화 수도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인천항이 있고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길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은 향후 미래에 평화 수도 인천으로 거듭날 거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해 어민들이 그동안 고통이 해결될 수 있고 어장학대와 해상 파시 등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서해 평화를 만드는 가운데 평화 수도 인천 도시로 인천이 다시 한번 거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김웅호 후보께서는 서해 평화수역을 랜드마크로 꼽으셨는데요. 다음 순서는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는 어떤 곳을 랜드마크로 꼽으시겠는지요?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 브랜드가 Always 인천입니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바다, 해양은 인천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또 120년 전 인천 철도가 개통이 되고 50년 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바닷길, 하늘길, 육로가 있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와 동시에 개국 성지 강화로부터 시작해서 개항 창조 도시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역사적인 그 문화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오늘의 현실을 미래로 이어져 나가기 위한 그런 시정 창조 사업에 몰입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이 될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송도, 영종, 청라뿐만이 아니라 원도심 부흥을 통해서 인천이 도농 균형적인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천의 목표요 비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랜드마크는 세계적인 도시로 비약하는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하는 바로 세계적인 도시, 그 다양성이 인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정복 후보께서는 인천의 모든 곳을 랜드마크로 꼽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문병호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예, 저는 인천의 랜드마크를 항만과 바다로 뽑겠습니다. 인천은 2천만 수도권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의 그 경제적인 인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항만이 살아야만이 인천 경제가 제대로 잘 풀리고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바다가 중요합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인천은 바다가 열렸을 때 번성했고 바다가 닫혔을 때 인천은 어려웠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에 인천이 바로 경제적으로 쇠퇴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바다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열렸을 때 바닷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설과 투자를 해서 바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 서해안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서 중국에 있는 10억 인구가 거기 와서 관광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또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또 남북 간의 접경지대에 남북 합작 평화공단을 조성해서 인천에 일자리를 만들고 인천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은 바다와 함께 살고 바다로부터 부를 창출하고 바다로부터 모든 시민이 같이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병호 후보까지 공통질문 1번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통질문 2번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련 문제가 인천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된 수도권 매립지를 10년 더 쓰는 대가로 인천시의 매립지 소유권과 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SL공사에 관할권을 넘기기로 했었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4자가 협의된 내용인데요. SL공사의 부실 논란이 일면서 SL공사까지 인천시가 가져와야 하느냐는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공통질문 2번입니다. 이번 순서는 정해진 협의에 따라서 김응호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가 맺었던 4자 합의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왜 재검토되어야 하면 그 4자 합의문에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 부지 마련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2015년에 맺었던 4자 합의는 재검토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명확히 하고 각 자치단체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는데 사후 관리가 30여 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만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환경부가 지고 환경부가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흑자 기업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쓰레기 절호화 정책과 관련하여 민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김응호 후보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 답변해 주시죠. 수도권 매립지는 4년 전에 제가 6개월간의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상 해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정치인은 시가 낸 성과에 대해서 흠집잡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매립지는 그동안에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가 71%,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로 이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고 또 매립지에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에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 넘기도록 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행되는데 딱 하나 남은 것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입니다. 당연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에 이관돼야 수도권 매립지 정책이 완결되는 겁니다.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에 이관되면은 매립지가 갖고 있는 5천억여 원의 자산이 오고 또 무엇보다도 매립지 정책을 주도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매립지 관리공사가 적자 운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미안하지만은 지난해부터 재작년부터 이미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으로 이관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립지 관리공사가 이관이 돼야 이 부지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으로 이관돼야 되는 것이고 서구와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김웅호 후보, 유정복 후보 첨예하게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문병호 후보입니다. 어떤 해법을 제시하겠습니까? 예, 유정복 후보께서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잘하지를 못하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쓰레기를 더 이상 인천에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쓰레기라는 것은 배출한 곳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인천에서 매립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께서는 2025년까지 그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서울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보면 단서 조항에 또다시 10년을 또 쓸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2025년이 아니고 2035년까지 서울시가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정복 시장께서 인천 시민, 특히 서구 청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였습니다. 서구 주민들, 인천 시민들은 하루빨리 쓰레기 매립지에 서울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20년간이나 연장해서 용인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만큼 유정복 시장께서 시민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저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빠른 시간 내에 서울시의 쓰레기 반입을 막겠습니다. 네, 문병호 후보의 입장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박남춘 후보께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시겠는지요? 예. 인천시 정부는 매립지 공사가 인천시로 이관이 안 돼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안 되고 테마파크 추진이 안 되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안 되는 양 지금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자 합의 자체가 졸속적이고 부실 합의로 이루어진 거고요. 매립지 공사를 이관받아도 매립지 종료는 안 끝납니다. 오히려 인천의 기관으로 남게 될 경우에는 소각을 해야 하고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생매립 쓰레기를 가져와도 인천 기관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피해는 더 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끝나는 것이지 매립지 공사 이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립지 공사가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탄소 배출권 거래 이것으로 인한 잠깐의 흑자일 뿐이지 이 사후 관리까지 인천시가 안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이관을 검토할 때도 3개 용역기관에서 2,800억에서 4,700억 5년간 적자가 난다는 분석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 정책에 들어가니까 후보들의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네, 인구 300만의 인천시 이렇게 많은 정책적 과제가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권 매립지 문제뿐만 아니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재정 건전화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후보 한 분이 이쪽
PT석에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나머지 후보 3분이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먼저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순서는 유정복 후보부터 시작입니다. PT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른 후보들께서는 반드시 그 공약에 대한 검증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을 하시면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유정복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네,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공약은 경인 전철을 지하화하는 겁니다. 저는 4년 전에 인천발 KTX를 1호 공약으로 해서 관철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3년 뒤에는 바로 인천에서 KTX가 출발해서 대전까지 1시간에 도달을 합니다. 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듯이 이제 경인 전철을 지하화해서 바로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원도심에 앞으로 5년 동안 3조 원을 투입을 해서 집중적인 원도심 부흥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두 번째로 부채 제로 도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그야말로 그동안에 빚 많은 도시로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파산 직전의 인천을 살려냈습니다. 이제 남은 민선 7기에는 부채 제로화를 실현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복지 제1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이 부채를 감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15,000여 공직자와 함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이런 부채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 공약입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나가는 일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단의 노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카드 수수료를 0.5%까지 인하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문제입니다. 결국은 인천 시민만 누릴 수 있는 복지 특권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인천시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무상급식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300만 시민 모두에게 안전보험을 가입시켜드리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와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중고교생 무상 교복 등 무상 특권을 누리도록 하겠고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장애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 청년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여성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 행복, 복지 제1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유정복 후보의 발표 모두 끝났는데요. 4개의 공약을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3분의 후보께서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은 30초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답변은 1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문병호 후보부터 해주시죠. 네, 유정복 후보께서는 원도심을 살리겠다라고 공약을 내셨는데 4년 전에 시장에 출마하셨을 때도 똑같은 공약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시장으로 계시면서 원도심 살리는 어떤 정책을 폈고 성과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4년 전에 인천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200여 곳이 넘는 곳을 벌려만 놨지 사실상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100여 곳으로 다 정비를 하고 무엇보다도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양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인천항 일대를 새롭게 변모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동인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의 뉴스테이라든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갖고 원도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보다 본격적인 원도심 정책에 사활을 걸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고 앞으로 5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하는 재정계획도 마련하고 특히 공영개발 방식을
강력하게 도입해서 사업의 안정성도 도모해 나가는 등 원도심 부흥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근데 그건 자화자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현재 여기에서 지금 순서상 없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박남춘 후보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 50만 개를 늘리시겠다고 했어요. 지난 4년간 유정복 정부에서 8만 7천 개 늘었어요. 이게 선거 앞두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민간에서 그 50만 개 일자리밖에 못 늘린다고 했어요. 5년 재임 동안. 그리고 지금 인천의 실업자 수가 8만 명에 불과한데 그러면 50만 개 일자리를 누구로 채우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이 이인재 후보 50만 개, 남경필 후보 70만 개 이렇게 지금 공약들 하고 계시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50만 개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네, 박남춘 후보께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잘 모르고 지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인천시가 만든 일자리는 36만 개입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매년 7만 개 내지 8만 개의 목표 공시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이를 달성을 해서 이미 1년에 10만 개 일자리가 지난해 금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계를 잘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지난 4년 동안에 35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에는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든가 복합 리조트 건설 등 관광 진흥 사업 그리고 다양한 취업 정책을 통해서 50만 개 만드는 것 유정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응호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30초입니다. 네, 경인전철 지하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유정복 후보님 예비 공보물을 살펴보니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이 다시 담겨 있었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은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힘 있는 시장을 자처하셨던 우리 유정복 시장님 공약이셨습니다. 힘 있는 시장으로 그동안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으로 자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해 놓는 거, 다시 그리고 공약화하는 거, 이거 시민 우롱 아닌가요? 네. 그 경인 고속도로 무료화 문제는 바로 유로도로법에 따른 법을 개정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 법안 발의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시민과 함께 이뤄낼 문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정부에서는 정치권과 협의해서 이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반드시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화도 바로 모든 타당성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유정복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문병호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토론이 점점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병호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3번 문병호 후보입니다. 저는 1번, 2번과 같은 거대 정당이 내세운 큰 공약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장 후보들이 선거 때만 되면 큰 공약들을 발표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표를 호소했지만은 실제로 그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킬 수 있는 소탈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재의 민간 개발 방식의 재개발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건설업자만 배를 불리는 방식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을 전면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함과 아울러 공영개발 방식의 재개발을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에서 1년에 14,000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합니다. 1만 명의 신혼부부에게 약 20평 정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월세는 약 25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천에서 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인천의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소득 하위 30% 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월 30만 원의 자기 개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또 자기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약 4만 8천 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1,4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인천시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인천 시민이 한 예금의 50% 이상이 인천 이외의 곳에 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시민이 만든 예금을 가지고 인천 시민에게 투용자가 돼서 인천 경제 발전 또 인천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데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천에서 출자하고 또 공공 기금을 같이 모아서 인천 서민 또 인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천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병호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세 후보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순서는 박남춘 후보, 김웅호 후보, 유정복 후보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춘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문 후보께서 신혼부부 장기 임대주택 1만 호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현재 그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너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 잘 아시죠? 지금 현재 그 1,000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4년 이상 장기 대기를 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2만 호까지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견해는 저보다 더 많이 하겠던 겁니까? 하여튼 그럴 생각입니다. 예, 그건 저는 환영합니다. 네. 많이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파악한 통계로는 1년에 약 14,000쌍 정도의 신혼부부가 탄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또 저는 재원을 이제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할 생각인데 뭐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산 사정이나 인천의 수요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호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정책 잘 들었고요. 일단 선거연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연대는 정책연대가 기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병호 후보님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정의당에게는 물어보시지도 않고 선거연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정의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호 후보님 그런 면에서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건 제 인격을 모도하는 발언 같습니다. 우리 김웅호 후보께서는 저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늘 그 정의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정의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 1당과 2당과 다른 제3, 4, 5당이 합쳐서 선거연대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정의당도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언제까지나 민주당에 연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한두 개 또 몇 개 지역을 받아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좀 이렇게 작은 당들이 모아서 주인되는 큰 당으로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중도 개혁의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유정복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문병호 후보께서 이제 원도심 문제라든가 또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운 거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실천 공약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워낙 공약들이 많아가지고 4가지만 고르라 해서 이것만 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내야지요.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분들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 경제 견인착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제활동,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은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중소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네, 문병호 후보의 공약 검증 순서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 순서는 박남춘 후보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는 공약 검증 순서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남춘 후보 준비되셨으면 예.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실현 가능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4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평화협력 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 인천을 약속합니다. 서해평화협력청을 설치하고 유엔 평화사무국을 유치하겠습니다. 강화교동에 평화산단을 조성하고 인천, 해주, 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습니다. 서해 NLL에 공동어로 수역과 해상 파시를 추진하고 땅과 하늘, 백길을 중국과 유라시아로 연결해 세계로 뻗어가는 그러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원도심과 신도심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특별시 인천을 약속합니다.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버금가는 원도심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원주민이 직접 나서서 원도심을 재생하는 더불어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2만 호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원도심 혁신지구를 선정해서 특색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내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부평 미군기지와 제3보급단을 이전하겠습니다. 군용철도, 폐노선도 조속히 철거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특별시 인천을 약속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스마트 혁신 산단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는 맞춤형 플랫폼을 유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협의해 인천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도와 남동 산단의 바이오메디컬 산업벨트, 이른바 비맥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시설을 모은 더 드림촌을 조성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내부교통망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교통특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2호선을 청라까지 연결해 인천에서 서울까지 10분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울 구로에서 청학역을 거쳐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제2 경인전철을 건설하고 인천 내부 선안선도 추진해 인천의 새로운 교통혁명을 일으키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경인전철 2호선 지하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송도발 GTX B노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약은 관계부처나 전문가들로부터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반드시 공약을 지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남춘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 질문. 먼저 김웅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볼 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별로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남북 공동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런 상태에서 남북 공동경제구역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경제자유구역에 물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도권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외자 유치를 위한 대기업들이 이제 앵커 기업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가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남북 그 교류 협력 시대에 있어서 개성, 해주, 인천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성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인 단순 산업들, 그다음에 해주 같은 경우는 그쪽에 풍부한 공대 인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좀 첨단 산업, 그리고 거기에 미국 자본이나 해외 자본의 유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인천의 경우는 그 물류의 중심지, 또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중심지,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유정복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박남춘 후보께서 지금 공약을 하는데 공약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내용을 본인이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도 일자리 창출 통계도 지금 잘 모르고 말씀을 하셨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실제 이미 1조 원 시대를 넘었습니다. 근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또 투자 유치도 100억 달러 유치 나왔는데 이미 넘어섰습니다. 더더욱이 초중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경영안정자금은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천억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자 유치도 지금 유정복 정부에 들어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액 기준 55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남춘 후보님, 관련해서 좀 더 자유로운 토론은 이후에 마련된 자유토론 시간에서 추가로 말씀하시고요. 지금 제가 네네. 제가 답변하는지.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통계의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기에 그 100억 불 유치를 송영길 정부에는 했는데 현재 그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팩트 체크가 될 거니까 제가 이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상에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다음은 문병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예. 우리 박남춘 후보께서 수십 가지의 공약을 말씀하셨어요. 뭐 인천시장 선거 때마다 뭐 거의 비슷한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약을 해가지고 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장 빠른 저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서해 NLL 상에 그 남북 공동어로 수역. 이거는 이미 지난 14정상선언 직후에 군사회담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그 청라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연결하는 것과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는 경인전철 1호선에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경인전철 2호선 사업은 이게 인천시 재정을 부담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청라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까지 가는 건 2천억 내외. 그다음에 경인전철 2호선은 3천억 내외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인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같은 것도 한다고 돈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키우는 일에는 등한시하거든요. 중견기업과 묶어주는 이런 그 금융체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남춘 후보 공약까지 끝났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웅호 후보 순서입니다. PT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 순서인데요. 김웅호 후보에게도 3분간 공약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해 주시죠.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차별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별 없는 성평등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에 여성들의 삶, 생활이 달라졌나요?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만들어내고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성폭력 종합대책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조례,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슈퍼우먼 방지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1인 가구,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다음 이어서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을 청년으로 삼겠습니다. 청년 명예 부시장제, 청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청년들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청년 예산을 5% 확보해서 과감하게 청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6개월간 60만 원 청년 구직활동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인천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 150만 원의 청년 복지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천대는 일반 국립대로, 인하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찬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까지 정의로운 경제민주화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은행 설립과 지역화폐를 통해서 인천 경제를 새롭게 바꿔내겠습니다. 인천은행 설립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그리고 중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저리로 대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그리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을 통해서 매년 2천억 규모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1,500에서 2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낼 것입니다.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그리고 프랜차이즈 갑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노동이 당당한 노동 존중 도시 인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료하겠습니다. 노동부시장제 그리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창구를 만들어서 지원할 것이고 노동인권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 고용할당제 5%, 인천 지역의 대학생 30%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부에 대한 운영은 시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행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민관 협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웅호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정복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김 후보께서 그 청년, 여성, 아동과 같은 우리 실생활에서 중요한 계층에 대한 공약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그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공기청정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다 공기청정기는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기 뭐 이런 부분도 다 공약이 있는데 이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청년들의 그 고용할당제라든가 청년수당 150만 원 같은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유정복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청정기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한 바는 없는데 그냥 일단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또 지급하는 건 좋은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인천시가 그동안 청년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저는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청년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전담 부서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천의 청년들이 인천에서 공부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청년들에게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천년 예산 5%는 자체 인천시 예산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같이 합쳐서 마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병호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그 김웅호 후보님의 공약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많이 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천인데요. 공약만 내셔도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시민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민 거버넌스를 만들고 어떻게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인천시청 앞에서 있었던 장애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청 앞에서 매년 집회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의 정부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함께 집행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정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이가 울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당사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시민의 정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박남춘 후보. 네. 김 후보님 평화수도 인천 공약 해주신 거 반갑습니다. 저하고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박근혜 정권은 그 해경을 인천에서 세종으로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어선들이 서해를 마구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올해처 해경을 인천으로 복귀시키고 어민들의 삶이 보호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항구적으로 할 때 그 공동어로 수역 그런 거 설치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떤지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좋은 방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해평화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백령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백령도를 방문해서 백령도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백령도 어민들께서는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께서 남북의 공동 해상 파시 그리고 어장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서해 어민들의 요구를 인천 시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시켜 낼 것입니다. 가서 직접 보니까 중국 어선의 모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상회담에서 발표했었던 서해평화 수역이 중국 어선을 몰아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향후 인천의 미래는 평화수도 인천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웅호 후보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후보들도 서서히 토론에 몰입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순서는 시민의 질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바닥 LED에 1, 2, 3, 4번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후보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질문이 영상으로 플레이됩니다. 이번 순서는 문병호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4번 하겠습니다. 네, 4번 선택하셨습니다. 보다 거실 청소를 했을 때 미세먼지가 5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색깔이 먼지 색깔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갈색깔 먼지였는데 요즘은 거무죽죽한 먼지예요. 미세먼지, 주거 환경 어떻게 해주실 건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미세먼지. 예. 그 미세먼지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에 한번 갔었는데요. 등산객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관심 1위가 미세먼지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동차, 뭐 매연가스, 또 인천 같은 경우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인천의 그 환경을 지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공약을 이렇게 냈습니다.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그 미세먼지를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옥상에다가 그 나무를 많이 심어서 미세먼지를 흡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에도 그 나무 벽을 많이 만들어서 먼지를 흡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에도 그러한 그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벽들을 많이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많이 절감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는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먼지 때문에 건강에
해가 안 되도록 시가 만전을 기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대해서 문병호 후보의 해법 들으셨는데요. 다음은 박남춘 후보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1, 2, 3번 중에서 선택해 네, 주시죠. 1번 하겠습니다. 네, 1번 선택하셨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 중인데 평소에도 막히던 경인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해제가 되고 제한 속도가 낮춰지면서 교통체증이 더 많이 심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들께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시장이었다면 먼저 고속도로 지하화를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행료를 폐지해달라고 하지만 이 통행료는 우리 통합체산제라는 법상의 제약 때문에 되지가 않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을 들어서 국비를 더 지원해달라 이래서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그러면 그 지상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들 커다란 그림을 그려 나가서 진행했더라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이 급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고속도로 일반화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투자비 대비 통행료를 몇천억씩 더 내고 다녔던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재정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그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이런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저는 결여됐다고 작년 인천시 국정감사에 와서 서두르지 말 것을 저는 당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뜻을 좀 더 모아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그동안 많이 낸 통행료를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미세먼지와 경인고속도로 교통체증에 대한 시민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음은 김응호 후보 순서입니다. 1번과 4번을 제외하고 선택해 주시죠. 3번을 선택. 네, 3번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지금 대우의 요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을 특히 우리 인천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이 GM 대우가 꼭 살아야 됩니다. 이 후보자들께서는 과연 이 GM 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지 좀 확실히 좀 묻고 싶습니다. 네. 한국 GM 경영 정상화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2월 달 한국 GM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한국 GM 노동자들과 함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장 후보로 저는 처음으로 한국 GM 협력업체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GM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 GM의 협력업체가 살아야 하고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GM 문제는 GM에서 한국 GM의 미래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많은 부분 양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GM 쪽에서 우리 협력업체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 GM을 정상화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불법 파견으로 판정난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GM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김응호 후보의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유정복 후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2번 플레이해 주시죠. 인천시에 빚이 많다고 들었는데 다른 시도는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님들의 그런 해결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인천시가 부채가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 인천은 부채 도시에서 벗어났습니다. 재정 정상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복지 예산을 축소해서 빚을 갚았다고 또 엉터리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인천시는 이 3조 7천억의 빚을 갚으면서도 복지 예산이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지난 4년간 증가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무상급식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출산 축하금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금년에 지난해보다 5천억의 복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적과 같이 재정 건전을 이룩하면서도 복지 부분의 예산이 증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금년도를 이제 전환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제1의 복지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4년 전에 비해서 급격한 경제 성장과 고용률과 수출 증가율 모든 것이 부산을 압도하면서 제2의 도시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인천시는 복지 제1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재정 건전화와 복지 도시를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공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내 후보의 시민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습니다. 네, 벌써 토론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의 특성상 제가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로 후보 알기입니다. 이 투명 볼 안에 이렇게 공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 안에는 단어가 1개 있는데요. 가령 단어가 선거다 그러면 나에게 선거란 이런 문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상 제가 공을 대신 뽑아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분입니다. 한번 첫 순서는 박남춘 후보인데요. 네, 공직 경험 나왔습니다. 박남춘 후보에게 공직 경험이란 1분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 공직 경험은 아주 큰 영양분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의 바다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천의 바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해운항만청에 지원해서 갔고 20여 년간을 그 바다를 운영해보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단위 공무원으로서 이 정책 수단이 모자라서 부처를 다니면서 설득했던 좋은 경험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과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또 그 총리서부터 장관까지 임명하는 그러한 보좌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정에 대한 소상한 파악이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영양소가 될 거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김웅호 후보인데요. 네, 해상수도. 김웅호 후보에게 해상수도란 답변해 주시죠. 저에게 해상수도는 평화수도 인천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4선언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인천 선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이 서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왔습니다. 동해는 그런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해에서 많은 전쟁의 공포를 겪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해는 인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인천항이 있고 서해를 통해서 많은 어민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해양수도는 평화수도는 인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서해 평화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수도 인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네, 김웅호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후보인데요. 네, KTX역입니다. 유정복 후보에게 KTX역이란? 저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인천발 KTX를 1호 공약으로 했는데 그것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국비 예산까지 다 확보해서 이제 3년 뒤에는 인천발 KTX가 전국의 주요 도시를 가게 됩니다. 인천서 대전까지 1시간, 그리고 대구 광주까지 1시간 50분, 부산까지 2시간 40분에 걸리는 인천발 KTX 시대가 열립니다. 이 송도에서 출발하는 이 부분은 수인선을 따라서 수원, 어천에서 경부선을 접속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렇게 국책 사업이 빨리 진행된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인천발 KTX와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은 그 원도심, 중구, 동구 일원이 또 획기적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겁니다. 인천발 KTX는 저에겐 큰 보람입니다. 네, 유정복 후보까지 들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문병호 후보의 키워드를 전임 시장입니다. 문병호 후보에게 전임 시장이란? 전임 시장은 한마디로 무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지난 시기에 이 기호 1번, 기호 2번 거대 정당의 시장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장님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는지 저는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의 이익이나 재벌의 이익이나 토착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 건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정말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운 관점과 창의력을 가진 그러한 시장이 배출돼야 할 때다. 이제 인천은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맞이해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진 시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인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토론입니다. 의제 제한 없이 질문과 답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후보 네 분에게 각각의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발언하실 때마다 총 10분에서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요. 제한 시간에 유념을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고 거수를 통해서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간 찬스가 남아있는 분, 네 분 모두 시간 찬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1분의 시간 찬스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김웅호 후보부터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인천시장은 인천시 재정의 최고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사후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정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께서 시장 재임 시절에 외자 유치 1호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동에 가셔서 4조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었죠. 그러나 이 사업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1,000억의 손해가 발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로는 116억의 손해가 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질문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서 인천을 희생양 삼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퓨처시티 문제점과 관련해서 당시에 경제사절단으로 있었던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이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했던 안종범 수석 등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업 무산으로 인해서 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최대는 1,0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감사원 감사보고로는 116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16억에 시민들에게 시민 열세 낭비를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유정복 시장님 사과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검단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검단 신도시가 10년 동안 방치해놨던 겁니다. 이 방치했던 것을 제가 시장이 돼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재개시켜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검단 스마트시티 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로 협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무산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도시공사하고 LH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뭐 박근혜 치적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얘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000억 손실도 이미 무책임한 주장일 뿐입니다. 100억 원대의 손실은 사업이 지연되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정상적으로 조기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4조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요.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같은 당에서는 검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현수막까지 대대적으로 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더니 1,000억은 큰데 116억은 작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죠? 그게 아니고요. 116억이라는 건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조기에 추진되면 그 손실도 발생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서 개발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손실분 116억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 혈세 낭비인데 유정복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이 시장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어요. 무능한 정부가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전부 다 방치해놨던 거예요. 네, 저는 무능한 제가 그 전 시정부가 무능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투자 유치 1호라고 얘기했던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동 가서 가져온 예산이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116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사업이 스마트시티 무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얘기했고요. 다만 이 사업을 과거 정부에 못한 것을 강력하게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발언할 수 있죠. 네. 검단 스마트시티하고 검단 신도시가 같은 사업입니까, 시장님? 네, 검단 신도시 내에 스마트시티 중동에 그러니까요. 그게 어물쩍 같은 사업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그건 박 의원이 잘 모르고 네. 박 후보가 잘 모르시는 얘기라는 건데 상대 후보의 잘 발언이 알고 끝나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남춘 후보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거. 예. 혹시 추가로 유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6억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의 혈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천 시민분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지난 역사가 있습니다. 월미 은하레일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이신 전 시장님, 안상수 시장님 재임 시절에 추진했었던 월미 은하레일 사업입니다. 900억, 그 이후 기간까지 한다면 1,000억이 넘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세금은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요하지만 우리 유정복 후보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유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답변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후보 본인의 입장이나 의견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김웅 후보가 거의 지금 시간을 다 쓰고 제가 계십니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후보님들이 말씀이 없으셔서 우리 박남춘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하셨죠? 네. 네. 오늘 제가 아까 모든 발언에서 말씀했듯이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을 계약했습니다. 최저임금에다가 밥값, 교통비,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산입범위에 교통비, 식비 등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 실질임금은 당연히 하락되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계약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계약에 더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짬짬이를 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더불어자한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체 민생에 있어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 노동계도 그렇게 의견을 냈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산입범위의 합리적 조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 시장 토론회에서 너무 깊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그 산입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남춘 후보님 이게 네. 인천시정부 운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산입 범위가 적절했냐 안 했냐 하는 그런 것을 계약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하는 것은 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계약이 아니면 뭡니까? 실질임금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계약이죠. 그만하시죠. 왜 계약을 계약이라고 안 합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급 157만 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77만 원이죠.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따지고 본다면 그중에 복리후생비 20만 원 중 11만 원이 넘는 9만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만 원의 임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계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4, 5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기본급이 적은 이유로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노동계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고 전국의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 400만입니다. 최저임금 400만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짬짬이해서 이런 최저임금을 계약시키냐라고 분노를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더불어자한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네, 지금 자유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김웅호 후보 토론 초반에 거의 100m 달리기 하듯이 혼자 질주하고 계십니다. 네, 다른 분들이 얘기를 안 하셔서요. 네. 네, 지금 현재 문병호 후보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으셨고요. 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발언해 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문 후보 말씀하시죠. 예. 송도는 인천의 희망과 미래였습니다. 송도는 바닷가를 매립해가지고 그걸 땅으로 만든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 매립 단가가 평당 한 8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도의 땅값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그 송도 매립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생산했다는 겁니다. 대충 추정하기로 적게는 10조, 많게는 30조 원의 이득이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송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득이 창출이 됐는데 그 이득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누가 가져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막대한 이득이 시민에게 갔을까요? 시민들에게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개발업자, 건설회사 또는 토착 세력 이런 분들이 다 그 이득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송도에 대해서 인천에서 이제는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동안의 시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시정이었는가 아니면 기득권자, 재벌, 토착 세력 또는 공무원들의 이득을 대변하는 시정이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송도 6809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 6809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6809는 151층에 송도 랜드마크 사업이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 시절에 151층의 건물을 짓되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1층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그 대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69만 평의 땅을 240만 원의 개발권을 부여합니다. 그 받은 곳이 바로 SLC라는 그 시행사입니다. 그런데요, 참 웃기는 것이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151층을 안 지었을 때 그 개발권과 땅을 환수하는 조항을 제대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상수 시장 재임 기간 지나고 송영길 시장 때 들어왔지만 151층이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송영길 시장은 안상수 시장이 엉터리 계약을 체결했더라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도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이 취임을 했어요. 유정복 시장님이 취임하셨으면은 또는 송영길 시장도 취임했을 때 이러한 계약이 잘못됐고 151층의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당연히 69만 평의 땅의 개발권을 회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히려 151층을 안 지었으면은 그 시행사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저는 옳은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도 그렇고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사인하셨지만은 151층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SLC라는 그 시행사에 대해서 10만 평의 땅을 평당 300만 원에 매각을 하고 개발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시장이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그 땅을 판 가격은 무려 8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정복 시장께서는 왜 시가 800만 원 이상 가는 땅을 300만 원에 그 SLC라는 시행사에 넘겨준 건지 개발권을 준 것인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이 잘못한 것을 시정하고 그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은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과거 시장이 잘못한 걸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시행사나 재벌에게 지금 그 시행사의 주 기업이 현대와 삼성입니다. 재벌에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도 6809 잘하려고 역대 시장들이 노력했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그동안 100여 차례 넘는 많은 협상을 거쳐서 현재 현실적인 방안으로 마련을 한 것이고 어떤 한 공직자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일탈 행위로 인해 갖고 고발이 됐지만은 모든 전임 시장들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 오히려 그 공직자는 지금 파면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 문병호 후보께서 자꾸 공무원 이익, 재벌 이익, 토착 세력 이익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 이렇게 근거도 없이 공무원과 또 토착 세력을 매도하는 발언을 해도 되는지 참 그것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분명히 갖고 말씀하시죠. 6809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6809 전혀 혐의가 없다고 이미 나왔지 유병복 않습니까? 유정복 시장께서 그러면은 송영길 시장 때 810만 원에 판 땅을 왜 300만 원에 팔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300만 원에 판 게 잘 된 겁니까? 실제 69만 평 주도록 돼 있는 걸 10만 평만 주고 59만 평을 회수했기 때문에 시에는 2조 정도의 이익이 그건 오히려 생긴 정말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잘 모르시고 아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유정복 시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이라고 업무를 보는데요. 알면 제가 더 잘 알지 문 후보가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151층을 짓기로 하고 69만 평을 준 거예요. 그런데 151층 안 지었잖아요. 그럼 그러면 전 당연히 시장들이 못진 회수를 거죠. 해야죠. 그게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조건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 한번 답을 해보세요. 151층을 짓기로 하고 69만 평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1층을 안 지었으면은 69만 평을 회수해야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회수를 안 했잖아요. 협약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협약이 취소된 잘못된 거예요. 겁니까? 과거 협약이 좀 문제도 있었죠. 문제가 있었죠. 예. 아니 그러면 시장이 되셨으면 과거 협약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고치는 것이 새로운 취임의 시장이죠. 그러니까 안상수 시장 때 문제가 있는 거를 또 송 시장으로 바꾸고 또 송 시장 때 문제가 있는 걸 유정복 시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시정을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시정을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 과거에 잘못된 변명하시면 안 것을 되죠. 정상화시켜 놓은 아니 거죠. 810만 원짜리 땅과 300만 원짜리 땅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특혜를 안 준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건- 송영길 시장은 810만 원에 팔았는데 왜 유정복 시장은 300만 원에 팔았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답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박남춘 후보님 묻겠습니다. 제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조금 좀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또 거기에 현재 개발 사업의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 또 한번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게 또 이 송사로 가고 막 이래 처분을 하고 이런 게 또 어떤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검토를 만일 제가 집권한다면 면밀히 해서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를 해야죠.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유정복 시장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151층을 짓기로 하는 조건으로 그 대가로서 69만 평을 240만 원 값싸게 주거 개발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1층을 안 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땅을 회수해야죠. 그 땅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장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유정복 시장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임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런 새로 취임한 시장은 그것을 원천 무효로 하고 그걸 새로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죠.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같은 갖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100여 차례 이상 협상을 한 겁니다. 그건 법적 구속력이 중요합니까? 시민의 재산과 아니, 시민의 문 권리가 후보님 중요한 겁니까? 법대 나오셨는데 법 없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제가 법적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충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그냥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재벌에게 결국 헌납한 결과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책임과 무능하다고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 인천 시민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출마하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박남춘 후보께 묻겠는데요. 이 문제에서 사실 송영길 시장도 사실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안상수 시장이 이 계약을 잘못 체결하고 문제가 많았으면 당연히 송영길 시장이 그것을 무효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박남춘 후보께서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같은 당의 중진 의원이 송영길 시장이 현재 국회의원인데 그것과 완전히 송영길 시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걸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일인데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박남춘 후보께서는 작년 행안위 국감하셨죠. 네, 했어요. 행안위 국감할 때 그때 사실 그 직전에 국토위 국감에서 이 성도 6809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위 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모르고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송영길 시장의 입장을 배려해서 안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하신 분이 행안위 소관이 안전 문제라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거는 박남춘 의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그래도 그거는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아니죠. 굵직한 질문 많이 했어요. 아니 예. 행안위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하게 시정을 운영하는가를 감독하는 게 행안위 역할이에요. 아니 박남춘 의원이 고향도 인천이고 인천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께서 인천시가 시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감독을 했어야죠. 그걸 갖다가 방치한 것은 결국 송영길 시장 눈치 본 거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문병호 후보 지금 1분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도 6809에 이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 담합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호 1번, 기호 2번 그 시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6809 문제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결국 재벌이 이득을 받고 손해를 본 것은 시민이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의 불공정성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전면 취소하고 다시 원점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요. 현대 사업권도 회수하고 만약에 이러한 6809의 불법
적인 또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곳이 있다면 바로 회수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전에 의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네. 할게요.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국토교통위에서 감사 청구를 안 했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것을 하지 말자고 요구청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감사 청구를 안 키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건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당이 자당 시장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문 후보님 무마시킨 30초 겁니다. 남아 있습니다. 후보가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김웅호 후보님. 한동안 인천 시민사회에 뜨거운 감자였었죠. 송도 6809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문제가 뜨거웠었습니다. 박남춘 후보님도 아시겠지만 6809 개발 이익과 관련돼서 배임 논란도 있었고 특혜 논란도 있었고 이 상환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도 6809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자료 없이 지금 이 판단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물론 그게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디테일한 자료나 이런 걸 제가 입수할 수가 없어요. 현재. 김웅호 후보는 어디까지 자료를 보셨는지 저한테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다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유정복 후보님께서는 송도 6809의 개발 이익 환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약될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151층을 짓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송도 문제 와서 이렇게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유정복 후보님의 말씀은 정말 그 시민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문 후보님께서는 현재 11초 남으셨고요. 네. 혹시 다른 분 발언이나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 많으신 분들이 좀 네, 하셔야 박남춘 될것 후보는 같은데요? 7분 이상 남으셨고요. 제가 유정복 먼저 후보님도 할까요? 7분 정도 먼저 남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 토론을 하고 함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각종 공약을 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진실성이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에 입각해서 논쟁을 해야만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춘 후보께서는 그동안에 제가 시장을 하는 동안에 사실 일관되게 시정을 비판하는 즉 흠집 내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거길 뛰어넘어서 사실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우리 인천시의 가장 큰 대표적인 성과라면 역시 재정 건전화일 겁니다. 과거 10여 년 동안 시 본청 부채를 줄여주지 못했는데 이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을 했는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부금을 사실 이 재정 건전은 행안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를 무려 1조 9천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300억 내지 500억밖에 안 받고 다른 도시는 5천억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허위 거짓말을 하면서 재정평가를 폄훼를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고 또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제 말을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3조 7천억 빚을 갚은 거 성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라면 한 5조 정도를 갚았을 것 같아요. 지금 유 시장께서 지금 유 후보가 교부세 1조를 이용해서 지금 빚을 갚았다고 하셨지만 지방세가 늘어난 취등록세가 늘어나서 지방세가 3조 이상 늘어나고 또 내각한 땅값이 있고 그래서 4조의 그 여윳돈에 대해서는 말씀을 잃지 않으세요. 그리고 재정 정상 도시가 됐다는 용어를 쓰셨지만 그것은 굉장히 시민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시 본청 부채가 예산 대비 2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지 시가 이제 좀 재정 위기 단체를 벗어났다는 얘기를 재정 정상 도시가 됐다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우리 인천에는
10조 1,000억의 부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장은 잘했다고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방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 집 마음대로 사는데 가계부채 마음대로 풀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전국 1위예요. 우리 인천이. 그리고요, 소득도 광주 다음으로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1위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민 만족도 항상 최하위권.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 후보가 거의 최하위권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시장은 행복하고 잘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투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정보 공개 비율도 항상 꼴찌예요. 저는 빚을 갖게 된 게 지방세가 늘어서 그렇게 갚았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오라든지 또는 맞는다든지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적표를 받아드신 시장님이 나는 행복하다. 시민들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한 거고요. 교부세 500억 얘기는 2017년도에 교부세 500억을 추가 확보를 했을 뿐이다. 우리 인천이 대구, 부산에 비해서 교부세 규모가 몇천억 적어요, 아직.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500억밖에 확보 못했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이 공개된 토론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 박남춘 후보는 지금 또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억, 300억 내지 500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다른 도시는 5천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4년 동안에 1조 이상이 교부금을 더 받았는데 그렇게 명백하게 허위 사실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 끼얹는 일이다 생각하고 또 지금 실업률도 우리가 서울, 부산, 대구를 다 제끼고 낮아졌습니다. 지방세가 늘어나서 빚을 갚았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민선 5기 송영길 시 정부 때 어떻게 땅을 1조 8천억이다 팔고도 안상수 시장 시절에 7조가 13조가 됐습니까?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민주당 시정부에서 망쳐놓은 인천시를 제가 빚을 갖고 재정 정상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시민들은 다 좋아하는데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재정 정상 도시가 된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인천 비제 원조는 누굽니까? 유 후보. 그렇게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 정치인들이 아니 그러면- 왜 저는 결부를 시장하고 왜 자꾸 결부를 시키십니까? 아니, 그거를 통계를 우리 얘기하는 물론 거예요. 당의 문제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안상수 시장을 비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야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실업률 한번 보십시오. 실업률 명백히 당당 1위예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고용률이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1위입니다. 실업률도 사실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실업률이 서울, 부산, 대구를 제끼고 낮아졌습니다. 왜냐? 인천은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도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낮아져서 경제 성장률이 이미 서울이나 부산의 2배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 부산을 시장님, 제끼고 서인부대가 된 겁니다. 고용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 고용률이 높습니까? 왜 높은지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고용률이 높은 곳은 그만큼 고용의 기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률이 높은 이유가 우리 인천의 일자리가 너무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것이 실업률은 높은데 고용률도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일용직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결코 좋은 지표는 아니에요.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남춘 후보께서는 인천시가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렇게도 배 아파하고 또 비난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천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용률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부산의 2배에 이르고 수출 증가율이 1위고 이 모든 지표가 좋아져서 부산을 압도하는 경제 수준이 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비난하려고 흠집을 내려고 합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박남춘 후보가 4년 동안에 시정 흠집 내기에만 일관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유 후보님,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천이 가장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게 수도권 규제입니다. 이 서인 부대라는 용어를 쓰니까 벌써 부산 쪽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 규제 풀어달라는 의원 수가 지방 의원 수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상 제가 여기서 자꾸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통계에도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호 후보. 이 인천시 재정위기 논란과 관련돼서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부채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논의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깐 화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남춘 후보님,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입장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어요? 몇 네. 퍼센트 정도까지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기억입니까? 그거는 지금 자세히 그 파악은 안 됐는데 제 공약집에도 지금 넣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천 시민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중소상인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만큼은 정말로 절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정복 후보님도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장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 인하로 낮추는 것을 각 당에게 저는 제안드리고 각 후보들께서 다들 힘이 있으시니까 중앙당에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해서 이번 기회에 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병 후보님께도.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유정복 후보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지역 주민들 중에 동구 3도 아파트 주민이 있습니다. 지하도로 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할 때 포스코에서 공사를 했는데 2,800여 차례의 다이너마이트 폭파가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동구 3도 아파트는 지금 가보면 노화로 인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진짜 금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주민들이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고 청와대까지 가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장님이셨으니까 주민들을 만나보셨는지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만나봤을 뿐만이 아니라 현장도 다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을 해야 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방침은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방침은 전달이 됐으나 이 문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제대로 소통됐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소외된 인천 시민들 그 목소리들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후보들이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주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을 거의 다 지금 쓰고 계시고요.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 모두 시간 찬스를 쓰지 않으셨는데요. 자, 어떤 후보께서 이번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박남춘 후보께서 제2경인선을 말씀하셨는데 20대 총선 때는 또 경인전철 지하화도 공약 네, 했어요, 제가. 예. 예. 이번엔 또 제2경인선을 얘기했는데 네. 구체적인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그 국토교통부 그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 의뢰도 해보고요. 그래서 한 3천억 정도 그 우리 인천에선 부담을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진 않았죠? 지금 공약 단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공약을 하면 바로 근거 있게 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4년 전에 인천발 KTX 공약을 그랬고 이번에 경인선 지하화도 바로 이렇게 전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경인선 지하와 GTX를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이 구체적인 사업 예산도 전혀 문제없이 지상 부분에 대한 사업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경인전철이 지하화되면 인천은 정말 최대 수건을 풀고 원도심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좀 공약이 자, 제시했으면 유정국 좋겠습니다. 시장님, 예, 예. 그 인천구역 사업비가 얼마죠? 경인 전철은 전체적으로 지하화는 얼마입니까? 네, 말씀드리잖아요. 얼마입니까? 예, 현재 최근에 한 걸로는 전체 5조 사업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활용한 수입에 의한 것을 하면은 실제 인천 사업비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부지를 매각하면 얼마죠? 부지면 한 약 5조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는 처음에는 7조, 그러니까 8조 저는 했었는데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자, 제가 이 묻고 근거를 갖고 싶어요.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 전문가가 자, 검토한 겁니다. 후보님, 예. 저도 이걸 국회의원들까지 협의체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문병호 후보도 한때는 그 멤버였을 겁니다. 이게요, 땅을 팔면 2조 6천억이에요, 맥시멈.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또 기존 선로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것이 지금 왜 이게 공사비가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냐면 왕복 4차선을 지하에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은 지하화를 하는데 너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이 청라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연결하고 경인 전철 2호선을 놔서 부담을 줄이면 급행 열차의 횟수만 줄여준다면 그렇게 넓은 철도의 폭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 지금 자꾸 감추시는데요. 그 국토교통부도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다 판단을 내렸어요. 제가 저희 검토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시장님, 후보님. 이거는 네.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거예요. 아니 그럼 국토교통부는 그 전문기관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인천발 KTX 할 때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남춘 후보는 20대 총선 공약 때 경인전철 지었는데 거짓말 공약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한계를 느끼고 경인전철 2호선을 연구했다니까요. 네, 문병호 후보께서 1분 시간 찬스 주셨습니다. 그 두 분 그 1번, 2번 정당, 거대 정당들의 후보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제대로 지켜지는 공약인가 의문이 듭니다. 사실 뭐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라는 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고 시장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됐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개발 공약 또는 뭐 시민들에게 괜히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는 그러한 공약은 이제 너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시민들에게 큰 개발 공약, 무슨 인천이 뭐 대단히 뭔가 뭐 큰 도시로 발전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춘 후보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네, 근데 시간 되셨는데요? 아니, 사실 네, 1분 시간 찬스 쓰셨습니다. 쓰시네. 그 최근에 그 불법 댓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사건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나 또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야당이 요구했는데 결국 마지못해서 끌고 하다 결국은 이제 됐기는 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전부터 계속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국정원 댓글 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싸웠는데 왜 민주당 입장이 이것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정원 댓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 또 특검 받았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질문 답변 있으셨는데요. 지금 박남춘 후보, 김웅호 후보, 유정복 후보 1분여 정도 남아 있고 시간 찬스 남아 있습니다. 네, 김웅호 잠깐 후보. 예. 네. 유정복 후보께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채를 감축했고 지금 인천시 부채는 10조 원이 아직도 남아 있죠? 네. 인천시 부채 10조 원은 전국적으로도 또 가장 또 굉장히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 비율은 많이 낮추었으나 여전히 10조가 남아 있고 그것이 다른 시도의 부채 비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또 토건 개발 사업이 우리 후보님 공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또다시 제2의 인천시 재정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13조가 넘는 과도한 부채를 만들어 놓은 그 전임 시정부에서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갖고
재정 건전화를 일으켰습니다. 10조 중에서 7조 정도의 도시공사 부채는 사업을 해서 환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제가 4년 동안에 상환을 해나가면 우리는 부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유정보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그 복지 제일 도시를 표방하시는데요. 이 시민들께서 진정성을 느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출산 지원금이 잘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셋째 이상 100만 원 줬었거든요. 근데 중복 사업 정리한다고 이걸 싹 지워버렸어요. 유정복 후보께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래 끌고 가시다가 갑자기 2018년도에 100만 원 이 출산 지원금 넣으셨어요. 또 그리고 이 저소득층 어르신들 틀니도 그랬습니다. 과연 이거 선거 끝나면 진정성 있게 하실 건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죠. 인천시가 그렇게 복지 재원을 마련해서 시민복지로서 일하는 게 또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사실 왜 2014년, 15년 못했습니까? 1년에 이자가 4,500억이고 하루 이자가 12억 나가는 상황에서 출산 축하금 주는 것은 적절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금년에 5천억이 늘어났고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무상급식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좀 칭찬은 못할지언정 그렇게 흠집내기로 하는 것은 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판넬 사용은 3개로 제한돼 있다는 점. 아까 동일한 판넬입니다. 아, 예. 네. 제가 건전한 비판이라고 받아주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시민들은 계속 불행하대요. 스트레스 지수도 제일 높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 찬스 쓰시겠습니까? 네, 제가 네. 쓰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아니, 주시죠.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네. 박남춘 후보께서 건전한 비판을 말씀하셨는데 시당위원장 하면서 정말 일관되게 시정 비판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중에선 사실과 아닌 얘기를 많이 해대기도 했습니다. 정말 시민을 생각하고 인천 시민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비판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박남춘 후보께서 정말 이 시정 흠집자기에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교부금 거짓말부터 해서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히 박남춘 의원 저한테 불통을 내게 하는데 시당위원장 하면서 당정협의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불통을 내게 합니까? 먹통 아닙니까? 네, 지금 유정복 후보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다 쓰셨고요. 시간 찬스는 남아 있습니다. 다른 후보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 찬스 쓰시겠습니까? 네. 네, 저도 시간 찬스를 쓰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고 보는데 적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는 그대로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야말로 모든 정치적 행보를 뒤로하고 오직 시정에만 전념해 왔는데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이 평가를 절하시키고 또 흠집을 잘 뿌리려고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시민들은 압니다. 우리 인천시가 4년 만에 부채 도시에서 벗어나고 이제 모든 재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복지 도시로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의 미래를 행복을 얘기하는 그런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앞으로는 좀 이렇게 흠집내기, 트집잡기 그리고 거짓말하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앙 정치권에 편승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아니요, 찬스 쓰겠습니다. 네, 시간 찬스 박남춘 후보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적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시민들이 아프기 때문에 또 야당의 위원장으로서는 그 쓴소리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시정부에 대고 독려를 해서 제3연육교 빨리 됐거든요. 그다음에 7호선 연장 문제도 다 그때 박근혜 정부 우리 유정복 후보 힘 있을 때 안 했던 거 우리 문재인 정부 와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도 다 해체됐던 거 환원시켰고요. 인천으로 11월 달이면 완전히 옵니다. 그런 건설적인 일들을 해온 것입니다. 제가 아프게 말씀드린 게 있다면 미안한 마음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했던 고언이라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김웅호 후보님, 저는 노동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최저임금 산입위원회나 이런 논의를 제가 하여튼 잘 지켜보고 함께 힘을 보탤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웅호 후보 시간 찬스. 네, 박남춘 후보님 노동 존중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박남춘 의원님의 그 진정성과는 무관하게 오늘 국회에서 최저임금이 계약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짬짬이해서 최저임금을 계약 처리했느냐,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냐,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진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듯 노동 존중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같이 함께 또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혈세 낭비와 관련돼서 저는 시민 감시가 보다 엄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정복 시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내 돈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시민 혈세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고 그 책임도 저는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체장들 사후 그 책임성을 저는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 수장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약, 체포동의안 부결, 저는 제1야당이 정의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빠듯해서 원래 1분 예정되어 있는데 후보당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죠.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택이 분명해졌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것도 정당 대표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흠집내기나 거짓말을 하는 그런 후보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진정으로 양심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가를 뽑는 일입니다. 4년의 행복을 책임질 그 시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는 걸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송도 6809 특혜 사건에서 봤듯이 그동안의 인천시정은 시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재벌이나 토착 세력을 대변하는 시정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1당이나 2당의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3당 후보인 저 문병호 대화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진짜 교체, 시민의 삶을 돌보는 시장, 저 문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유능한 문재인 정부처럼 실력 있고 소통하는 인천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박남춘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시장만 행복하고 시민은 불행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인천의 새로운 시작, 든든한 인천시장 박남춘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웅호 정의당 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청년 여러분,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바라시는 중소자영업자 여러분, 미투, 미두유, 평등 세상을 바라는 여성 여러분, 노동 존중을 바라는 노동자 여러분, 실력으로 검증된 남동구청장 배진교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남구 운영미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남구와 남동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의당에 보내주신 한 표, 인천과 대한민국이 바뀔 것입니다. 네. 네, KBS 초청 인천시장 후보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후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네 분의 후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